네,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해서 국제 베이스 캠프 만들기라고 하는 좀 특별한 내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팀즈라고 하는 게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 그 계약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 MS2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 좋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화면을 공유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이 네, 제가 수업을 준비하고 제 교환이고요. 여기에서는 일단 시작점이 네, 어떤 거냐면 오피스 365 첫 페이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피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추후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오피스 첫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오피스 첫 화면에 항상 오피스의 첫 화면은 오피스닷컴입니다. 네, 오피스닷컴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첫 화면이랑 좀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 코파일럿이 메인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며칠 전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잠시만요. 왔다 갔다 좀 어렵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눌러보게 되면은 코파일럿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연수를 처음 가셨을 때 그 가시기 전에 당연히 해보시겠지만 그 M365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 조금 다르게 구글은 자신들이 뭔가 새롭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큰 행사를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냥 조용히 릴리즈 노트 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한번 찾아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의 가시기 전에 제가 이번에 만들어 놓은 교환을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교환이랑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 첫 화면에서 여기 들어오는 이 코파일럿은 학교용 코파일럿은 개인용 코파일럿과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그 검색에 있어서 그 뭐라고 할까 필터가 조금 더 많은 형태의 코파일럿이고요. 개인 코파일럿은 조금 더 상용화되어 있는 코파일럿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코파일럿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여기 바로 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앱. 네, 여기 앱으로 들어가시면 그 앱에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앱이 있고요. 저희는 오늘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 볼 겁니다. 파워포인트 앱이랑 그다음에 팀즈 앱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팀즈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첫 이 팀즈를 가지고서 연수를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그 M365와 관련돼 있는 그 개별 그 공통 과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어 교과 선생님들을 특화 과정으로 이렇게 불러오셔서 팀즈에서 작용 그 같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교환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팀즈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정보부장님들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요거 관리를 하면서 팀즈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을 또 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가 국제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거는 요새 이제 저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제 교류 수업을 되게 요새 좀 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팀즈에 대한 좀 문의도 많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팀즈가 이제 점점 이제 실시간 번역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툴이
그 자막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번역이 바로 되는 번역이 바로 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번역이 바로 되는 것을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느 외국 학교와 교류할 건지 그것만 정하시면 나머지는 팀즈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동 작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자국어로 자기 언어로 써도 그 팀즈 안에서는 번역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 번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자신의 말로 그냥 적어 놓으면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테넌트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팀즈의 그 실시간 미팅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담당자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팀즈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 데스크탑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온라인 버전을 좀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별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조금 더 그 요런 팀즈나 마이크로소프트 도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A3.com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러면 쳐드릴게요. 제가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A3.com 여기 사이트로 접속을 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여러 가지 앱들의 사용 방법이 또 전체적으로 설명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참조하시면 조금 더 선생님들이 보충으로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팀즈를 사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 목적을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겠죠. 팀즈는 물론 구글 미트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저희가 하고 있는 줌도 있긴 하지만요. 일단 팀즈는 실시간 번역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팀즈를 또 그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번역이 되는 자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교류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하시면 좋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미트는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좀 편하죠. 줌이랑 그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미트 같은 경우에는 녹화 기능 자체가 유료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보안 이슈도 있고 물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지금 줌을 쓰고 있으니까 줌도 좋습니다. 팀즈는 이게 제일 큽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벽이 너무 높아요. 하지만 이제 해보시면 정말 팀즈만큼 좋은 LMS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매니지먼트 할 만한 이런 좋은 도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1,000명 정도까지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컴퓨팅 파워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는 100명까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죠. 그 다음에 제한 시간,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팀즈는 한번 켜놓으면 그냥 쭉 계속 켜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적 제한이 줌도 무료인 경우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유료를 쓰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비슷합니다. 모두 비슷하고요. 제가 왜 팀즈를 하려고 했느냐? 팀즈는 아웃룩이랑 그러니까 이 MS 생태계가 생각보다 되게 시범하고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네. 뭐 단적인 예로 이제 최근에 노션이 유료화 하겠다고 이제 얼마 없으면 유료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도 노션에 되게 많이 사용하셨던 선생님들이 엄청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은 양이 노션 안에 있는데 그 노션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거 비슷하게 루프도 이제 이 MS 안에서 노션처럼 동일한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아, 그 그죠? 표현 언어 모델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션에서 루프로 이렇게 넘기셔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MS 생태계 안에는 아웃룩이라고 하고는 아주 거대한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뭐 스케줄러라고 하기보단 뭐 캘린더 앱이죠. 예. 근데 여기서 저것도 보내죠. 메일도 보내고, 예. 모든 일정을 여기서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팀즈에 들어가지 않아도 아웃룩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아웃룩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경험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 장벽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번역이나 자막이나 이런 그 게시물에 대한 번역이 모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 장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높낮이를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일단 경기도도 드디어 저희가 A3 플러스를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국에 있는 교육청이 모두 이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학생 참여를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러닝 엑셀레이터나, 뭐, 또는 팀즈 안에서 앱을 올려놓고 동시 사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즈와 관련돼 있는 혹시 이 연수를 하신다 그러면 시간은 일반적으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1시간 정도는 보통 이제 팀즈를 세팅하고 들어오게까지 하는데 1시간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여기 막 시간 쫓기면서 하시면 정말 중요한 뒷부분은 하나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팀즈 안에 다 들어오는 한 30분 정도 잡아놓고 천천히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즈와 관련된 연수 하시려면 앞부분에서 막 MS와 관련되어 있는 조금 연수 있죠. 경기도는 그 디지털 원패스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한 번에 뭐 구글이랑 뭐 MS랑 한글이랑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먼저 하시고 거기서 MS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학교마다 테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다 갖고 있었잖아요. 또 이것도 뭐 지역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교육청에 맞게 MS 그 계정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셔야 편하게 이것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팀즈는요, 메뉴가 뭐 간단합니다. 뭐 간단하다고 하면 또 너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잠시만요. 아, 테넌트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그 우리가 그 저런 거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는 id 골뱅이 뭐 song.hs.kr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뒤에 있는 고기를 테넌트라고 해요. 그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테넌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MS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돼 있는 게 골뱅이 송림 hs.go.go.kr 그러니까 요 뒷부분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테넌트에 들어와 있다. 하나의 그룹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일한 그룹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MS 생태계의 특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저희 이제 요 팀즈의 메뉴를 보시면, 예, 뭐, 여기 있는 부분을 잠깐만 그럼 들어가 볼까요? 뭐, 간단합니다. 뭐, 활동. 최근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게 있고요. 여기 일정이라고 하는 게 아웃룩이랑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 있는 팀이 어떤 팀이 있는가. 예, 모든 팀으로 하면, 예, 제가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팀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테스트 팀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교사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 화면도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선생님이 나한테 보내준 게 있으면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채팅 기능이 있어요. 네, 물론 이 채팅 기능을 통해서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통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원드라이브랑 바로 연결해서 원드라이브를 뽑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랑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런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팀즈는 그렇지 않아요. 팀즈는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 내가 그 안에서 무언가 해보고 싶으면 다른 앱으로 넘어가게 링크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요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학생 계정에서는 코파일럿이 열리지 않아요. 네, 선생님 계정에서만 코파일럿이 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이 팀즈 안에서 사용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으로 돌아가고요. 네, 이렇게 너무 느리면 큰일 나는데요. 네. 자, 제가 뭐 웬만한 건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팀을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팀즈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한번 이것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같이 하시는 연수를 듣는 선생님들한테도 본인이 직접 팀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해주시면, 그래도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고 첫 화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교사 입장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1시간 입장은 진짜 완전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내주는 태스크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제교류에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이 팀즈에 있는 내용물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에는 다 움직이는 GIF로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게시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이 게시물을 번역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팀즈 쓸만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팀즈 안에 누군가 글을 올려놨다고 하겠습니다. 글을 올려놨는데 자, 제가 학생 계정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지금 학생 계정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학생 계정으로 팀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용자 전용 설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걸 해볼까요? 자, 일단 팀즈는 모든 게시물, 그러니까 뭐 채팅이든 또는 게시물이든 할 거 없이 모두 번역을 제공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번역은 내가 설정해 놓은 언어로 바꿔주는 걸 뜻합니다. 물론 다른 언어로도 번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몰입형 리더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언어의 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반드시 국제교류가 아니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뭐라고 하죠? 그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지만 외국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언어 때문에 되게 어려워할 때 있어요. 그때 요 팀즈를 통해서 몰입형 리더로 번역을 해줘서 보게 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요, 펜팔 말고. 예. 펜팔도 할 때 여기다 쓴 다음에 펜팔 할 때 번역해서 긁어 올려도 되고요. 물론 저희가 뭐 다른 번역기가 많으니까 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팀즈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한번 이제 들어와줬나 볼까요? 들어왔네요. 자, 보면은 저 여기 누군가 게시물을 올려놨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동남아 학교랑 이렇게 교류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태국어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눌러보면 여기에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작업에 가면은 몰입형 리더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번역을 누르면 얘가 바로 번역이 엄마, 이런 식으로 바로 번역이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참여가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카톡을 꺼야겠네요. 그리고 요 밑에 답변 있죠. 예, 댓글도 달 수 있거든요. 이 댓글에도 바로 번역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내가 원하는 말로 번역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또 번역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팀즈는 그냥 글만으로도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자, 여기 있는 이 번역 옵션을 누르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원본으로 돌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몰입형 리더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몰입형 리더를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뭐 그래머 옵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 제가 원하는 언어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한번 중국어로 바꿔볼까요? 네, 중국어로 바꾸면 도큐먼트 전체를 바꿔달라. 그러면 아까 해놨던 그 글이 이렇게 중국어로 다 바뀌고
소리를 켜보면 2025四二 네, 5 모든 点 52分 말을 23秒， 네, 말까지 해줍니다. 宣布星号中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느리게 쫓아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빠르게 쫓아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외국 학생들이랑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쪽 나라 친구들이랑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대부분 이 팀즈를 사용하는 가장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읽어주는 것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팀즈 안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팀즈를 하시면 시간이 좀 시차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랑은 그냥 팀즈 안에서 서로 대화로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회의를 시작하는 방법이 제가 여기다 올려놨고요. 네, 그리고 한번 화상회의는 켜보시고 그리고 이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서 어떤 걸 해볼 수가 있냐면, 뭐 당연히 소회의실 나누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근데 저도 이제 국제교류를 최근엔 안 했고요. 한 7년, 8년 전? 그때 팀즈의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을 때, 그때도 팀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모임을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그냥 글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은 요 라이브 캡션 기능입니다. 이 라이브 캡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제 말에 자막이 붙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막이 붙는 거긴 하지만 그 자막 자체가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팀즈 프리미엄을 쓰게 되면 그 자막을 번역을 해줍니다. 네,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 내 말을 계속 밑에다 캡션으로 달아주거든요. 근데 번역 기능이 있으면 제가 한국어로 하고 있지만 태국어 자막이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선 돈을 줘야 되지만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방법에서는 이것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팀즈가 아니라 파워포인트 안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하면 실시간 반응을 할 수가 없죠. 네. 실시간 반응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이들이 그냥 국제교류를 하면서 발표를 할 때 내 목소리가 팀즈에서는 돈이 들어가지만 그냥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고 그쪽 나라 친구들이 본인의 개인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번역된 자막을 볼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이 MS의 아주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팀즈라고 하는 것은 파일 탭이라는 걸 통해서 공통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 작업 기능 같은 경우에 계속 뭐 다른 거와 비교를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글에서 클래스룸으로 시트로 공통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시트라고 하는 별도의 앱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팀즈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팀즈에서 제가 여기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를 저희가 탭이라고 해요. 네, 여기에다가 자기소개하기라고 제가 여기에 파일을 하나 올려놨어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파워포인트가 켜집니다. 네, 지금 안 켜지네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파일에 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네, 지금 컴퓨터가 엄청 뭔가 이상합니다. 네, 자기소개하기 있으니까 넣을 겁니다. 아마 켜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거 설명하다가 다시 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여기 밑에 있었는데요. 네, 요겁니다, 요거. 자, 우리가 만약에 공동 작업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되돌릴 수가 있어요. 네. 이 되돌리기 기능이 있다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하죠. 대부분의 모든 이런 공동 작업 기능에는 누가 로그했고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에도 그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과제 안에 보면은 읽기 진행, 뭐, 검색 진행률, 수학 진행률, 발표자 진행이라고 하는 이걸 러닝 엑셀레이터라고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기로는
학습 가속화 도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원래 리딩 프로그레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읽기 진행, 뭐 수학 진행률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게 읽기 진행이랑 발표자 진행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요 기능이랑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그 프로세스, 순서 제가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과속과 도구를 통해서 아이가 볼 결과물. 요거는 선생님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거 진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준비시키기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특히 발표자 진행 말고 여기 있는 읽기 진행은 영어 요 원문을 아이가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어딘가 발음이 잘못됐거나 뭐 이런 부분까지 모두 하나하나 인공지능이 찝어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 부분만큼은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요때 사용을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게 있습니다. 이해력 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AI가 내가 내준 그 지문이 있거든요. 여기서 읽기 진행이라는 게 AI가 지문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PDF 파일을 올려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자체에도 읽기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난이도별로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지문을 분석해서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형성평가를 위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별 피드백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또 선생님이 똑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발표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발표 준비를 할 때 하는 게 이 발표자 진행입니다. 발표자 진행은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 뭐 나의 발음이나 나의 뭐 태도나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어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모두 얘가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발표자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과제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요 앞에 있는 읽기 진행 같은 경우에는 꼭 팀즈가 아니어도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저희가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팀즈잖아요. 아까 여기 가보시면 M 네, 오피스닷컴 들어와 보시면 여기 밑에 쪽에 리딩 코치라고 하는 읽기 코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팀즈가 아니어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제가 이제 이걸 나가서 이걸 얘기했더니 선생님들이 꼭 팀즈를 해야만 할 수 있냐? 그럼 애들 다 불러오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 여기에서 대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나중에 혹시 이제 이거에 진짜 하신다면 눌러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순서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놨어요. 최대한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이제 잘 나왔나 한번 볼까요? 네, 네, 아직도 안 나오네요. 네. 나왔네요. 그죠? 잘못 눌렀는데 큰일 났다. 네, 네, 화이트보드 눌렀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자, 자기소개 아까 방금 전에 떴었던 것처럼 파워포인트 자체를 여기에다가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너는 어느 공간 써, 너는 어느 공간 써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작업을 하면 누가 어느 페이지에 와 있는지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넘기시기만 하셔도 아이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AIDT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하이러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거를 이 팀즈 안에서 충분히 다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요 그림은 저희가 갖고 있는 코파일럿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옆에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 그게 제일 좋은 요 팀즈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딴 데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모두 이 팀즈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아마 이 팀즈가 가지는 최고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팀즈를 보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자, 학생 거 볼게요. 학생은 여기 리플렉트, 홈페이지, 클래스 노트북, 수업 활동 과제, 성적,
리플렉트까지만 있지만 선생님 거를 보게 되면 선생님 거를 가볼까요? 선생님 걸 가면은 여기 인사이트랑 부모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 부모는 당연히 예, 부모님들 이렇게 불러와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인사이트는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이 안에 다 예, 인사이트를 보면은 요 인사이트 안에 학생들의 활동이나 오늘 어떤 걸 했는가 또는 아이들의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리플렉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것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단어 많이 쓴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이들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팀즈에 있었던 기능이 AIDT나 경기도 하이러닝 쪽에 많이 넘어가 있는 것을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였네?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인사이트 보고서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제가 조금 많이 최대한 제가 넣을 수 있는 대로는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들이랑 하나씩 하나씩 눌러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연수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자, 그러면 네, 쭉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팀즈 프리미엄을 사용하게 되면 팀즈에서 하는 실시간 그 미팅 안에서 캡션 기능의 자막을 실시간 번역으로 바꿀 수 있어서 외국 아이들이랑 말을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당연히 얘는 마이크 기준으로 그 말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는지까지 앞에 다 적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이제 또 돈을 써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뭐 또 복잡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한다 그러면 길게 해봤자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개월치면은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정도면 학교에서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해주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파워포인트 앱 버전에서는 되게 재밌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똑같은 화면이고요. 자, 이게 파워포인트 앱 버전이에요. 앱 버전을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여기 코파일럿 처음에 M365 있죠? M365에서 앱을 눌러보면 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누르면 나의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지게 되고 그 파워포인트에 업로드 시켜놓은 거. 그러니까 이 업로드는 파워포인트에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MS 이 생태계에서는 뭔가 공유를 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내 개인적인 원드라이브 안에 있는 걸 파일을 공유하는 게 있고, 아니면 내가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그 정말 쉐어를 위한 공간이 또 기준이 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원드라이브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를 하면서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슬라이드 쇼를 가잖아요. 슬라이드 쇼를 가게 되면은 지금 저게 안 되는군요. 네. 음, 잠시만요. 네, 원래 여기에 라이브가 있었는데, 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쇼, 플레이, 네, 왜 안 보이죠? 네, 또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자막 사용. 이렇게가 아닌데, 뭔가 또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MS가 그래요. MS가 말없이 이렇게 업로드가 돼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자막 사용이 있잖아요. 일단 자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막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켜볼까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켜면 자막이 아마 바로 열릴 겁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라이브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막 켜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자막 끄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자막 시작이라고 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을 하는 부분을 아마 이제부터 다 받아서 얘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될 텐데요. 그죠?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자막 중에서도 보게 되면
컴퓨터가 뭔가 많이 느려서 문제가 되네요. 네, 지금 너무 느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끄겠습니다. 꺼지지도 않네요. 아, 속상하네요. 네. 이 아주 좋은 기능인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예.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래서 이 자막 기능 안에서도 음성 언어랑 네, 그다음에 자막 언어를 저희가 확인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내 말이 한국어잖아요. 그죠? 음성 언어는 한국어, 그 다음에 자막 언어는 다른 언어를 표시를 해주시면 거기서 알아서 번역이 됩니다. 네.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이브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발표를 시키게 하면 국제 교류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국제 교류가 가능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뭔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교환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막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있거든요. 슬라이드 쇼에서 실시간 번역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웹 버전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실시간 번역 기능은 그냥 파워포인트 앱 있잖아요. 설치형 파워포인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핸드폰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라이브 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갑자기 사라졌네요. 속상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워포인트에는 이런 거 있어요. 이 기능이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카메라를 여기서 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못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카메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삽입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카메오라고 있어요. 카메오. 그래서 이 카메오 기능이 내 얼굴을 PPT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어디선가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 파워포인트만 보이면서 말을 하면서 자막만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카메오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아이들이 발표하는 모습이 바로 옆에서 뭐 모양도 되게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얘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발표 준비를 시키면 상대방이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시면 재밌게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교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 제가 잠깐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팀즈를 이용해서 국제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 경험상이나 또 다른 많은 분들 사용하신 분의 경험에 따르면 꽤나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알려드렸었던 어떤 자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팀즈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업,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언어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그 채팅창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관심이 있는 거를 내 글로 그냥 올리면 그 아이도 자신의 글로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아이들이 발표를 하게 하기 위한 발표자 진행이나 또는 영어를 좀 더 영어를 해서 발표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딩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읽기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올려줄 수 있다. 이게 팀즈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파워포인트의 실시간 번역 기능, 캡션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하신다면 아주 재밌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의미 있는 아마 MS 도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마무리하고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